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 이대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알파 6700을 쓰면서 유용하게 쓰고 있는 아이템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이 쿨러입니다. 알파 6700이 다 좋은데 아쉬운 게 영상 촬영할 때의 발열입니다. 강의나 공연 등 긴 호흡의 영상을 찍어야 할 때는 기본 1시간 넘게 찍는데 4K에서는 비트레이트와 비트를 모두 낮춰도 장시간 촬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쿨러를 쓰고 나서는 발열이 해소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쿨러에 대해서 1년 넘게 써본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쿨러는 ZV-E1 S3 같은 내장 쿨러가 없는 소니 카메라 라인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FX3나 FX30 같은 내장 쿨러가 있는 미러리스 바디에도 사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먼저 이 쿨러를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스몰리그 제품이고 TC 모듈이 설치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제품 뒷면에는 고무 재질의 얇은 판이 있는데요. 이 판이 카메라에 직접 닿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쿨러가 이 고무 재질의 얇은 판을 차갑게 만들어서 이 차가움으로 카메라를 냉각시키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내부 배터리는 없어서 사용하려면 무조건 외부 배터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작동 방법으로는 간단한데요. 2초 정도 누르면 노멀 모드로 켜지게 되고 한 번 더 누르면 인핸스드 모드라고 해서 더 높은 냉각 성능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제품을 켜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카메라와 맞닿는 부위를 만져보면 굉장히 차갑습니다. 단순히 팬으로만 외부에서 열을 식혀주는 게 아니라 쿨러에 장착되어 있는 TC 모듈을 냉각시켜 차갑게 만들어 열을 식혀주는 방식이라 확실히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테스트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일 많이 장시간으로 촬영하는 두 가지 프레임으로 세팅을 해보았고요. 촬영 세팅은 알파 6700에 XAVC HS 4K 60p와 24p 그리고 두 프레임 모두 10비트 각 프레임별 최대 비트레이트로 세팅하였습니다. 또한 장시간 촬영을 위해 카메라에도 보조 배터리로 전원을 연결해 두었습니다. 실내 온도는 약 3월의 봄 날씨에 덥지도 춥지도 않은 실내 온도였고요. 한 보통 24도에서 25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환경은 무더운 여름의 야외나 추운 겨울의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고 적당한 실내 온도 내에서 했기 때문에 이외의 다른 환경에서도 무제한 촬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테스트 결과 먼저 24p에서는 쿨러와 노멀 모드에서도 무제한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60p에서는 노멀 모드에서 약 1시간 정도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쿨러의 강령 모드에서는 약 1시간 정도 촬영을 했을 때 고온 표시가 떴고 이후로 1시간 더 촬영이 가능했습니다. 60p에서는 쿨러가 있더라도 무제한 촬영은 어려웠는데요. 사실 장시간 촬영은 보통 60p보다는 24p나 30p를 많이 써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4K 60p로 무제한 촬영을 원하실 때는 FX 계열을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1년 넘게 다양한 환경에서 써보고 다른 감독님들도 사용 후기를 보았을 때 쿨러를 사용하고 나서 문제없이 촬영이 가능했다는 후기를 들었습니다. 때문에 웬만한 실내 환경에서는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소음인데요. 쿨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또 소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음은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에서 직접 수음을 해야 한다면 사용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대부분 강의 촬영이나 인터뷰 촬영 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럴 때는 별도의 마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쿨러가 작동을 시작하면 굉장히 차가워지기 때문에 표면에 물이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서 그냥 쿨러를 작동시켜 카메라 내부에 결로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물이 생기게 되면 카메라에 손상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녹화를 누르기 전에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만 유의하시면 지금까지 크게 사용하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품에 배터리가 없어서 연결을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V마운트 배터리나 아니면 일반 보조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보조 배터리는 보통 출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A타입과 C타입 각각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러면 쿨러는 입력이 굉장히 낮아도 되기 때문에 A타입으로 연결을 하고 C타입은 카메라에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보조 배터리를 삼각대에 부착하거나 바닥에 두고 연결하기 때문에 2m 정도 되는 연결선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알파 6700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쿨러를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 쿨러가 조금 번거롭기는 해도 알파 6700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성비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시간 촬영 때 가장 안전한 건 FS30이나 FS3 계열입니다. 자체 쿨러로 4K 60p까지 무제한 촬영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장시간 촬영이 많지 않고 가끔가다 있는 정도라면 저는 충분히 사용하기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데이비드의 이대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